춘자 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고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 고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와집. 사람들은 그 집을 정씨 대감댁이라 불렀지요. 논이 두 고을에 걸쳐 있었고 사랑채에는 항상 손님이 드나들었으며 대감 정씨는 그 고을 좌수 자리를 20년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가을날 22의 새색시가 들어왔지요.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의 친정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훈장이었고 어머니는 살뜰한 분이었지요. 순이는 그 집에서 막내딸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글도 배웠고 바느질도 익혔으며 부엌일도 배우고 예절도 몸에 익혔지요. 혼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시집 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곧 하늘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라. 아무리 서러워도 웃어라. 그게 며느리 도리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혼인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가마에 올랐지요.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얹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지요. 가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흔들림 속에서 생각했지요. 이제 내 삶이 시작된다. 설레기도 했고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더 컸지요. 정씨 댁 큰아들은 인물이 좋다더라. 정씨 댁은 살림이 넉넉하다더라. 시어머니가 좀 엄하시다더라. 마지막 그 말이 마음 한 구석에 걸렸지만 순이는 그냥 넘겼습니다. 잘하면 되지. 정씨 대감댁 대문이 보였습니다. 가마꾼들이 멈췄지요.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내렸지요. 처음 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요. 그 다음으로 본 것은 마당이었습니다. 넓고 잘 쓸린 마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루 끝에 서 계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씨 대감 부인 김씨. 나이는 51였지요. 검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올리고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계셨습니다. 그 눈이 순이를 봤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아무 말도 없이 그 시선이 어찌나 서늘한지 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등이 오싹했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웃었지요. 어머님, 순이 왔습니다. 그러자 김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지요. 들어오너라. 환영도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령이었지요.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이를 방으로 불렀지요. 며느리, 이 집 규칙을 말해주마.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불을 지펴라. 밥은 내가 먹기 전에 상에 올려야 하고 국은 항상 뜨거워야 한다. 빨래는 사흘에 한 번. 마당 청소는 매일. 손님이 오시면 내가 부르기 전에 먼저 차를 내어라.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러자 김씨 부인이 말했지요. 한 가지 더. 이 집에서 변명은 듣지 않는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못했으면 못한 것이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지요.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괜찮다. 잘하면 된다. 처음이 어렵지, 잘하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다. 그것이 순이의 첫날 밤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그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순이는 눈을 떴지요. 아직 밖이 깜깜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전날 혼인 준비와 이동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불을 지폈지요. 쌀을 씻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이 낯설었거든요. 아궁이 위치도 솥 크기도 간장 항아리 위치도 전부 처음이었지요. 그렇게 첫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올렸지요. 김씨 부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지요.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짜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밥은 왜 이리 질어? 죄송합니다. 마당은 쓸었느냐? 예, 어머님. 다시 쓸어라. 구석이 안 됐다. 순이는 밥상을 물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쓸었지요.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국이 짜다. 국이 싱겁다. 밥이 질다. 밥이 되다. 빨래가 안 빠졌다. 마당이 지저분하다. 트집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지요. 순이는 처음에는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소금을 조금 덜 넣어봤지요. 그러면 싱겁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넣어봤어요. 그러면 짜다고 했지요. 아무리 해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순이는 알았지요. 맞추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맞출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이의 남편 정씨가 순이에게 말했지요. 어머니가 원래 좀 엄하시오. 그냥 참으시오. 순이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글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소리 없이.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가졌지요. 기뻤습니다. 혹시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조금 나아지실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아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말했지요. 아들이어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기쁨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지요. 그냥 아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10달 후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던 날 김씨 부인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하인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엔 아들을 낳아라. 순이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그 작고 따뜻한 것을 꼭 안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인지, 시어머니 말이 서러운 것인지, 둘 다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박이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도대체 김씨 부인은 왜 그토록 순이를 구박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김 씨 부인이 순이를 구박한 이유.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김 씨 부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지요. 며느리를 들이기 훨씬 전 자신이 며느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 부인도 22에 이 집에 들어왔지요. 그때 시어머니는 더 혹독했습니다. 밥상을 발로 차기도 했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으며 내가 감히 이 집 며느리냐는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 부인은 그렇게 30년을 살았지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김 씨 부인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저러지 않겠다. 그랬지요. 저러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왜 저러지 않겠다던 사람이 똑같이 됐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김 씨 부인은 아들 혼인 1년 전 며느리감을 직접 고르러 다녔습니다. 소문을 모았지요. 중매쟁이를 여러 불렀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교수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가 딸이었지요. 얼굴도 고왔고 성품이 단단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글도 읽을 줄 알고 살림도 잘한다고 했지요. 김 씨 부인이 그 교수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마음에 들었지요. 저 아이면 된다. 그런데 그 교수는 이미 다른 집에 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웠는지 중매쟁이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마님, 다른 교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교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소개받은 것이 순이었지요. 얼굴도 고왔습니다. 집안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씨 부인 마음 속에는 처음 봤던 그 교수가 남아 있었지요. 이성적으로는 순이가 나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처음 봤던 교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처음 마음에 들었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그 마음이 순이를 볼 때마다 올라왔습니다. 김 씨 부인 자신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디 아는 대로 움직입니까? 그래서 순이가 아무리 잘해도 김 씨 부인 눈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국이 맛있어도 그 교수 국만 못할 것 같았고, 빨래가 깨끗해도 그 교수 빨래만 못할 것 같았지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과의 비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 씨 부인이 순이를 구박한 진짜 이유였지요. 순이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그 아이가 아니어서였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이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요. 순이는 이 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들도 낳았지요. 딸 낳고 2년 후에요. 아들을 낳던 날, 김 씨 부인이 처음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봤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키워라. 그게 전부였지요. 순이는 그 말에서 따뜻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잘 키워라는 말이 그래도 칭찬 아닐까? 조금은 마음이 풀리신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밥상은 또 짰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순이는 변해 있었지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예, 어머님 했던 순이가 이제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지 않았지요. 웃을 힘이 없었거든요. 얼굴에서 생기가 빠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씨댁 며느리, 처음엔 얼굴이 참 고왔는데 요즘은 영살이 없어 보인다. 순이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거울을 봤지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시집 온 것이 아닌데. 15년이 지났습니다. 순이 아이들이 자랐지요. 딸은 13, 아들은 11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눈치를 봤지요.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혼나는 것을 워낙 자주 봐왔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왜 어머니한테 저러세요? 순이는 그 말에 잠깐 굳었지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엄하신 분이셔.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왜 맨날 혼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올라왔지요.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순이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괜찮아. 엄만 괜찮아. 그 말을 하면서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은 걸까? 20년이 됐을 때였지요. 순이 나이 42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순이가 한 것을 누가 기억이나 해줬을까요? 새벽마다 불을 지폈지요. 밥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마당을 쓸었지요. 아이를 키웠습니다. 손님을 대접했어요. 제사를 지냈지요. 그 모든 것을 트집 잡히면서, 구박받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2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순이가 보따리를 쌌지요. 여러분, 순이가 왜 보따리를 쌌는지 그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충격입니다. 순이가 보따리를 싼 이유, 그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도 아니었지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15살 된 딸에게 혼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좋은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씨 부인이 말했지요. 그 집은 안 된다. 내가 골라준 집으로 보내야 한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느 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씨 부인이 말한 집은 그 고을에서 살림이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집이었지요. 남자가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순이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머님, 그 집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결정에 토를 다느냐? 순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순이는 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자는 얼굴을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이 아이한테 내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 순이는 3일을 생각했습니다.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했지요. 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고을 옆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빠는 순이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가끔 들러서 순이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했지요. 하지만 순이는 20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니까, 자신이 참아야 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딸 혼인 문제가 나왔지요. 아이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그 참음이 아이를 해치게 생겼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을 불렀지요. 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친정 오빠네 가 있을 거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딸이 물었지요. 어머니, 언제 오세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아줬지요. 꼭.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장남이다. 어머니 없어도 내가 잘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아들이 울었지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 가야 한다. 새벽이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지요. 순이는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방을 돌아봤지요. 20년을 살아온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손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순이는 그 손자국을 손으로 한 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췄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집이 있었지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집을 한참 바라봤지요. 그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이가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안채 창문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지요.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순이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충격입니다. 순이가 떠난 아침이었습니다. 집 안이 이상했지요. 밥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지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밥이 있었거든요. 하인이 허둥지둥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지피려 했지요. 아궁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순이가 20년 동안 혼자 다 했으니까요. 김씨 부인 밥상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밥이 설었지요. 국은 간이 맞지 않았어요. 김씨 부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눈치를 봤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됐다. 그냥 일어났지요. 그날 김씨 부인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마당 구석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빨래가 제때 안 됐지요. 손님이 왔는데 차가 늦게 나갔어요. 남편 정 씨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순이한테 연락을 해야겠습니다. 김씨 부인이 말했지요. 덧거라. 하지만 집 안살림이 덧거라. 남편은 어머니 눈빛을 보고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씨 부인이 안채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밥도 조금 먹었고 말수도 줄었으며 예전처럼 하인들에게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지요. 마님이 왜 저러시지? 그 열흘 동안 김씨 부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김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일들을요. 순이 첫날 밥상, 순이 아이 낳던 날, 순이가 마당을 쓸던 모습, 순이가 어머님 하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2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인데
막상 없어지니까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됐을 때였지요. 김씨 부인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순이 있는 데가 어디냐? 하인이 말했지요. 친정 오라버니 댁에 계신다고 합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를 준비해라. 하인이 놀랐지요. 마님께서 직접 가십니까?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김씨 부인이 왜 직접 가마를 탔는지 아십니까? 하인을 보내면 됐지요. 남편을 보내도 됐습니다. 편지 한 장을 써도 됐었어요. 그런데 직접 갔지요. 그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 충격입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마 안에서 말이 없었지요. 가마꾼들이 조용히 걸었습니다. 길이 낯설지 않았지요. 이 고을에서 5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길로 이런 이유로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러 가는 길. 김씨 부인은 가마 안에서 생각했지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하인을 보내면 됐잖아요. 그냥 남편을 보내면 됐잖아요.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직접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김씨 부인 자신도 몰랐지요. 친정 오빠 집 앞에 가마가 멈췄습니다. 소식을 들은 오빠가 나왔지요. 김씨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마님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김씨 부인이 말했지요. 순이 있느냐? 오빠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순이가 나왔지요. 보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보름 사이에 순이 얼굴이 달라져 있었지요.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눈빛이 조금 살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쉬어서인지 표정이 부드러워졌지요. 김씨 부인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내가 저 얼굴에서 저것을 빼앗았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불효를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오래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지요. 김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순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집에 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없었지요. 설명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말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가자.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20년 동안 구박하고 이제 그냥 집에 가자고요? 속에서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잠깐 생각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가마를 탔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였지요. 김씨 부인 가마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이 가마 밖으로 나왔지요. 순이 가마 앞에 섰습니다. 가마 문 열어라. 순이 가마 문이 열렸지요. 김씨 부인이 순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지요. 김씨 부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주 작게 흘렀지요. 순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길 위에서, 가마 문 앞에서 두 여인이 처음으로 마주 울었지요.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 형식적인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 그것이 무릎보다 더 낮은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요. 김 씨 부인이 갑자기 따뜻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상 트집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딱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김 씨 부인이 가끔 순이를 불렀지요.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 순이가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지요. 처음으로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씨 부인이 순이에게 말했지요. 딸 혼인 말이다. 순이가 긴장했습니다. 그 집은 안 된다. 내가 잘못 봤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지요. 좋은 집으로 다시 알아봐라. 내가 직접 골라라. 내가 직접 골라라. 그 말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에게 선택권을 준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좋은 집에 시집갔지요. 순이가 직접 고른 집이었습니다. 혼인날 딸이 가마에 오르면서 순이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면 언제든 와. 어머니, 항상 여기 있어. 딸이 울었지요. 가마가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지요. 그 옆에 김 씨 부인도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하지만 처음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었지요. 김 씨 부인이 알아누웠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요. 순이가 수발을 들었지요. 밤새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지요. 김 씨 부인이 눈을 뜨고 순이를 봤습니다. 너 왜 아직 여기 있느냐? 순이가 말했지요. 어머님 곁에 있어야지요.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괜찮습니다. 김 씨 부인은 한동안 순이를 바라봤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못됐지.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을요. 김 씨 부인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소리 없이. 그 눈물이 이 이야기에서 진짜 무릎꿇음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았지요. 아들이 의원을 부르고 좋은 약을 구하고 온 집안이 걱정했습니다. 순이는 그 겨울 내내 김 씨 부인 곁에 있었지요. 밥을 먹이고 약을 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김 씨 부인은 그것을 받았지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 두 사람 사이에서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순이를 불렀지요. 나 할 말이 있다. 순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앉아라. 순이가 앉았지요.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 혼인 전에 내가 다른 교수를 먼저 봤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굳었지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이미 혼인이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너를 데려왔는데. 김 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너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냥 내가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지요. 20년 동안 그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왜 안 되는지,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그 답이 이제야 나왔지요.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인지 나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그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더 부끄러우니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김 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순아. 20년이 늦었다. 순이가 말했지요. 어머님. 왜? 저는 괜찮습니다. 김 씨 부인이 순이를 봤지요. 어떻게 괜찮냐?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말 못할 것을 20년 동안 혼자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김 씨 부인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우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충격 반전이 있습니다. 김 씨 부인이 그날 순이에게 한 가지를 더 말했지요. 그 교수 기억하느냐고 물으면 모르겠지. 그 아이 이름이 순이었다. 순이가 굳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보고 마음에 들었던 그 아이. 그 아이 이름도 순이었어. 너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났던 건데, 순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지요. 같은 이름, 자신과 같은 이름의 그 아이. 20년 구박의 이유가 이름 하나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 씨 부인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순이가 곁에 있었지요. 김 씨 부인이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꼭. 말은 없었지요. 하지만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수고했다고. 순이는 그 손을 잡은 채로 김 씨 부인이 눈을 감을 때까지 있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순이는 혼자 후원에 나갔습니다. 이른 봄이었지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땅에서 뭔가 올라오는 냄새가 났습니다. 봄 냄새였지요. 순이는 거기 서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참았습니다. 버텼지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유를 들었지요. 억울했습니다. 여전히 억울했어요.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20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지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를 멈추지 못한 사람. 잘못인 줄 알면서 말하지 못한 사람.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순이가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운 사람이었지요. 거울 앞에서 멈춰선 사람이었습니다. 보따리를 싸고 떠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가 20년을 녹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집안에 가득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빈집이요. 단칸 오두막집이라도 웃음이 있으면 부자다.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